지금 이 순간 당신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말이 없어서, 표현이 없어서, 드라마 속 남편처럼 꽃을 들고 오지 않아서, 생일에 깜짝 이벤트 하나 없어서, 그래서 혹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부부의 시작과 끝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고백이 결국 차가운 원망으로 끝나는 것도 봤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생을 마감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사랑의 증거로 믿어왔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는 고백, 기념일마다 챙기는 선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다정한 사진들. 하지만 그것들은 사랑처럼 보이는 것들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아프던 날 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기억합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말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식탁에 올라와 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까? 당신이 실수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던 그 침묵을 당신은 그것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너무 화려한 곳에서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조용합니다. 진심은 반복됩니다. 진심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남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없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당신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이야기는 화려한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쌓이는 작고 조용하고 반복되는 진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보는 눈빛으로 행동일, 말없이 곁에 머물기.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괜찮았던 외로움이 갑자기 참을 수 없어집니다. 그 순간에 사람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아내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지,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될지 늘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야 하나, 조용히 있어야 하나, 뭔가를 사다 줘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다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옆에 없어서 많이 무서웠다고, 아프다는 것보다 혼자라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그 말이 내 가슴에 평생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차를 끓여다 놓거나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곁에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할 일이 있어도 피곤해도 딱히 해줄 것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곳에서 멀어지는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배워야 쓸 수 있지만 곁에 있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압니다.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고 동료도 잃었고 시대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임종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 곁에 더 있어줬어야 했는데, 더 많이 가졌어야 했는데, 더 성공했어야 했는데가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가장 오래된 언어입니다. 말보다 먼저 생겨났고 말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언어입니다. 당신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다면 그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행동이 말하지 않아도 기억하기.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기억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흘려보냅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억력이 나쁜 사람도 자신이 진심으로 아끼는 것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사소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는 어느 봄날 길을 걷다가 길가에 핀 노란 꽃을 보고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저 꽃 참 예쁘다. 나는 저런 꽃이 좋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상황도 아니었고 중요한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듯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아내의 생일도 아닌 평범한 날에 그 노란 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날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꽃이 예뻐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1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뭉클해서 그것이 바로 오래 관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을 오래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 앞에서 눈이 반짝이는지, 어떤 날씨에 기분이 가라앉는지, 어떤 말을 들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은 한두 번 만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수백 번의 식사를 함께하고 수천 번의 아침을 같이 맞이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사계절 내내 지켜봐야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을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먼저 챙겨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피곤해 보이는 날 아무 말 없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온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래전에 지나가듯 했던 말을 기억해서 뜬금없이 실행에 옮긴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신경 쓴다는 것은 마음에 담아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사온 음식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화려한 고백 10번보다 이런 기억 하나가 더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형태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가는 사랑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떠들썩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을 오랫동안 바라봐온 사람의 눈빛으로 조용히 행동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알고 부탁하지 않아도 챙기는 것, 그것이 세월을 견뎌온 사랑의 얼굴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행동 3. 조용히 안전을 걱정하기. 걱정은 소리를 내지 않을 때 가장 깊습니다. 큰 소리로 걱정을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거기 왜 혼자 갔어?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해. 말은 많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의 습관인지 때로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잔소리도 없고 통제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이 외출하기 전 현관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 있고 당신이 돌아왔을 때 말없이 시선이 먼저 당신 얼굴로 향합니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말로 하지 않는 걱정, 들키지 않으려는 걱정. 나는 오랫동안 그 차이를 생각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걱정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의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 있었냐고 물었고 멀리 나갈 때면 왜 혼자 가냐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걱정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때로는 나를 더 지치게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걱정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소리 대신 시선으로 아내가 나가기 전에 날씨를 미리 확인해 두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현관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아내가 밤에 늦는다는 날이면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매번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걱정할 때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 걱정을 표현해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니다. 당신이 모르게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걱정의 방식입니다. 오래 사랑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이 외출할 때 별말 없이 배웅하지만 당신이 집을 나서는 순간 창문으로 한 번 더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늦는 날 아무 말도 없었지만 당신이 돌아왔을 때 유난히 눈이 마주쳤던 적이 있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시선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걱정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그 사람이 내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말로 떠들지 않고 조용히 행동으로만 옮기는 사람은 그 걱정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소란스럽게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오직 그 사람의 안녕만을 바라며 조용히 걱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말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당신 남편의 침묵 뒤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동사 아내가 실수할 때 침묵하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경험이 없어서 실수하고 나이가 들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수하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아내의 실수를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도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왜 그랬냐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나는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적할 때마다 아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눈빛이었는데 나중에는 지쳐있다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나는 옳았지만 그 옳음이 우리 사이를 조금씩 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지적하는 것과 아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크게 탓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거기에 대고 다시 한번 말로 확인시켜주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못 본 척이 아니라 보고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려입니다.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입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사실 가장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라고.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내 평생을 돌아보면 부부 사이를 가장 크게 갈라놓은 것은 큰 배신이나 깊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실수 앞에서 반복된 지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기억하고 꺼내드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수십 년을 아름답게 함께한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가슴 속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가주고 잊어주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제와 똑같이 대해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실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의 실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미안해하고 있을 때 그냥 옆에서 평소처럼 대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 침묵이 서운하게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그 침묵 덕분에 당신이
숨을 쉴 수 있었습니까? 따지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당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신이 작아지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가장 강한 사람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줌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남편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깊은 용서일 수 있습니다. 행동 후 하던 일을 멈추고 들어주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진짜로 듣는 것. 그냥 소리를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시선을 맞추고 그 사람이 하는 말 안에 담긴 감정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바쁠 때 가장 솔직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한창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짧게 대답하거나 시선을 딴 곳에 두거나 이야기를 빨리 끝내려 합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한창 연구에 몰두하던 시절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응 말해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아니야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혼자 한참을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그때 말하고 싶었는데 못해서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흘려보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대단한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바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아내가 말을 걸어오면 무조건 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책을 덮고 펜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아내의 이야기가 길어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끝까지 말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냥 그 여운을 함께 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내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진 얼굴로 사람이 말을 하는 이유가 항상 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꺼내놓고 싶은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혼자 너무 오래 들고 있었던 것을 아무 판단 없이 받아줄 사람 앞에서 내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해줘야 하고 원인을 분석해 줘야 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진짜 듣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받아주는 것입니다. 당신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당신이 말을 걸면 몸을 일으키고 당신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길어져도 시계를 보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을 다 마쳤을 때 바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잠깐 그냥 있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작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을 했는데 들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그 외로움이 가장 깊고 가장 오래 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입니다. 당신의 말이 가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말을 들어준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일입니다. 나는 이제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보았고, 기적 같은 성장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고, 사랑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해서 쓸쓸하게 끝난 관계를 보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서로의 곁을 지킨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평생 놓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답을 압니다. 진짜 사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합니다. 진짜 사랑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냥 매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프면 옆에 앉고,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걱정을 소리 없이 품고, 실수 앞에서 말을 아끼고, 피곤해도 귀를 기울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것이 한평생 쌓이면 어떤 고백보다 깊고 어떤 선물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는 것, 말하지 않아도 기억해서 먼저 챙기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걱정하는 것, 실수 앞에서 침묵으로 넘어가주는 것, 바쁜 중에도 하던 것을 멈추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들은 특별한 날에 한 번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들이 쌓이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드라마에 나오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지 않고 누구에게 칭찬받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말은 많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화려하진 않지만 조용히 당신을 챙기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해결해 주려 하기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매일 당신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듣던 방식이 아닌 언어로. 우리는 오랫동안 사랑을 잘못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더 큰 말, 더 화려한 표현, 더 극적인 순간,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순간들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평범한 아침에 말 한마디 없이 건네진 따뜻한 차 한 잔에 당신이 돌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조용히 안도하는 그 눈빛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일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두 사람의 역사가 됩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은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팠던 날 밤 그 방에 켜져 있던 작은 불빛이 기억납니다. 말없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기억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가 기억납니다. 그것들이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그것들이 내가 살아온 이유입니다. 사랑은 선언이 아닙니다. 사랑은 습관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 그것이 한 사람의 평생을 관통해서 흐를 때 그것을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조금 더 바라봐 주십시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라봐 주십시오. 그 사람이 오랫동안 당신을 바라봐 온 것처럼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